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대한민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을.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통틀어서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이토록 모욕을 당한 전례는 없을 겁니다. 예.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요 당연히. 예. 그런데 왜 이럴 만한 명분을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줬느냐. 하하 예. 이 유럽연합이요 미국산 에너지 7,500달러 약 한 1,000조 원 넘게 사주기로 했고 미국 투자를 약 8,200조 원 확대하는 방안까지 지금.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줄 거 지금 거의 다 주고 지금 협상을 한 상황이에요. 일본도 엄청나게 사실 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와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8월 1일 이후에 유예는 없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아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협상 시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지금 만남도 한 번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조금 각박하게 평가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당히 약간의 엄포 아니라 거의 딜이죠. 예. 갑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제 질서라는 게 굉장히 냉혹하잖아요. 힘의 그럼요. 논리가 작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쪽은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럼요. 사실 예.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 심지어 우리나라도 중국도 그렇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대규모 투자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이제 확정받은 낮췄고, 거고 예. EU도 그런 셈인데 이게 무역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했잖아요. 아, 맞아요. 거기에 이제 MFN이라는 게 있습니다. Most Favored Nation이라고. 예.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받는 것만큼 우리 국가도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게 MFN 협상을 이제 여러 개를 체결해야 되는 예. 거죠. 모든 국가와 할 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15%를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아마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얘네보다 낮춰주기는 어려울 거야. 그죠? 아. 굉장히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예. 일본도 열심히 협상을 했는데 우리 그럼요. 15%만 예. 했는데 한국은 10% 낮춰줬다 그러면 일본은 뭐 20억 정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도 거꾸로 생각하면 예. 일본이 지금 15%를 받았는데 예. 우리가 15%보다 높은 관세율을 받게 된다. 예. 예를 들어서 그 18%든 20%든 그러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물론이고 정말 국정 수행 자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을 그럴 거예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 정치권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외교관, 대중 외교관 예.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엄청나게 일종의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징벌적 관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징벌적 관세 아니냐? 그래서 15%를 이재명 정부가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초반 명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5%를 지켜내느냐 마느냐. 요약하면 예. 15% 만약 넘기면 예. 셰셰 관세인 겁니다. 아, 너 셰셰 했으니까 이게 저랑 뭐 용어는 네. 좀 다르지만 예. 비슷한 거죠. 징벌적 관세냐 아니면 쉐쉐 관세냐? 좀 격조 있는 현직 대변인의 예. 언어고 이제 자유롭게 막 사는 전직 제공위원회 용어로는 셰셰 관세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예. 정강재 대변인도 다 뉴스 보셨을 테지만 예. 여야 의원들이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거든요. 예, 맞아요. 그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 트럼프 단체 행사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랑 사진 찍고 만나고 연설하고 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야당인 나경원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 등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거기서 만난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이 예. 한국의 친중 노선에 대해서 되게 우려 많이 하더라. 맞아요. 이 한미 관세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차이나였다라는 이야기를 예. 갔다 온 사람들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경제적 실익으로 뭘 내주고 투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라. 아. 이제 국제 정세가 옛날처럼 중간에서 간 보는 식으로는 안 된다. 예.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확실하게 해라. 어느 쪽이든 손해는 있겠지만 예. 일정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친미 국가 라인에 확실히 설 것인지 아니면은 셰시할 건지 정하라라는 게 미국의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계속 보여왔던 친중 노선이나 뭐 중국에도 셰시해 대만에도 셰시해 정도의 인식으로는 예. 이 난관을 뚫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15%가 일본과 EU가 해냈기 때문에 우리도 해내야 되는 마지노선이 되었는데 예. 이 15%를 한다면서 만약
농축산물 시장을 또 개방하게 되면 예. 지금 정청래 박찬대 후보 둘 다 미국산 소 30개월 수령 이상은 이상된 거 안 지금 된다 못 받겠다 그러고 지금 공식 천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라도 호남 지방의 농민 단체가 지금 벌써 막 항의 시작했거든요. 아. 농산물 시장 개방하지 말라고. 아 이게 농산물 쪽은 호남 쪽이 또 이게 굉장히 또 직격탄이 되겠군요. 근데 이제까지 이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미국 소 문제에서 제일 열성적으로 정부 때려왔던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또 내로남불 플레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축산물 시장을 안 내주고 15%를 지키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예. 뭐 기업 투자나 다른 조선업 관련 예, 협상으로 현재로서는 저는 쉐쉐 관세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야. 이게 여튼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 15%가 준거점이 됐잖아요. 예. 이 이상으로 받으면 이거 우리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 뭐 우리 국민 사이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제가 미국 통상 전문가예요. 예. 그렇다면 추가로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 15%로 정해줄게. 그럼 니네 추가로 나한테 줄 수 있는 카드를 가져와라. 야 선물을 나한테 갖고 와봐. 근데 이거죠. 그게 사실 미국, 일본은 그게 5천억 불 투자였고 예. 지금 유럽은 1,000조 원 정도의 에너지를 사겠다고 예. 한 거고 그럼 우린 뭘 줘야 되느냐라고 와. 했을 때 우리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산 소고기예요. 30개월 원령이 넘은 소고기도 니네 수입해라. 예. 근데 그게 참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정부가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한 3-4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예. 30개월 원령 미국산 쇠고기를 다 수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3-4개 국가만 그걸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30개월 원령 반대에 가장 기치 높여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에요. 예. 2008년 그 광우병 파동 때 우리가 뇌송송 경험했잖아요. 구멍탁. 예. 뇌송송 구멍탁. 예.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지금 그래서 대통령. 지금 정청래 박찬대가 다 못하겠다는 또 하나 거잖아요. 예. 쌀 시장 개방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쌀 연간 한 450만 톤 정도가 우리가 소비할 거예요. 근데 예. 생산량은 한 500만, 550만 조금 톤 넘어요. 될 예. 겁니다. 그래서 매입해 주죠. 그런데 지금 쌀 시장 개방하면은 우리 지금 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 관리법과 완전 상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농림부 장관 유임시켰다가 그 사람이 뭐 양곡법 반대했다가 찬성한다가 했다가 양곡 네. 관리법이 결국에는 정해진 가격으로 쌀 수매량을 늘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죠. 예. 근데 미국 시장에서 쌀이 추가로 들어오면 쌀값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더 싸지게 될 그렇겠죠. 거 아니에요. 당연히요. 그럼 정부가 양곡 관리법에 따라서 사줘야 하는 금액 있잖아요.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더 많아지겠죠. 그럼 그 국가 재정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럼 또 뭐 국채 찍겠죠. 빚 내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예. 그걸 뭐라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려 있는 상황?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 장관급들도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협상 카드로 지금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무시를 하고 있어요. 정말 무시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글퍼요. 이게 이 상황이 정말 너무 서글픈데 이게 외교라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건데 루비오 장관 어땠어요? 우리나라 올라 그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너 가지마 그러니까 안 갔고 또 우리 저 경제부총리가 공항까지 가가지고 미국 가서 루비오 만나려고 그랬더니 공항 가가지고 1시간 정도 전에 아니 당신 안 와도 돼요 이메일 띡 이렇게 보내오고 그래가지고 결국 루비오 장관 우리 경제부총리가 못 만나고 안 가고 뿐만입니까? 미 재무장관 역시도 지금 우리 저기 그 갔더니 긴급한 일정이 있어요 하고 또 우리 안 만나주고 그런데 지금 후일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공개 일정 없이 SNS에는 계속 트럼프 덕에 황금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정권 홍보하는 글을 올렸었대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대한민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을.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통틀어서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토록 모욕을 당한 전례는 없을 겁니다. 예.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요, 당연히. 예. 그런데 왜 이럴 만한 명분을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줬느냐. 하하 예.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리한 친중 노선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 전해졌고 예.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트롱맨 이미지가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트롱맨인 줄 알고 좋아해서 뽑았는데 예.
중국한테도 계속 관세 유예를 연장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네. 미국 자국 정치 내에서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마침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방위빈 분담금 문제도 걸려 있는 데다가 예. 정권 바뀌고 친중 노선으로 간다. 본보기 삼기 딱이겠다. 아하. 나의 스트롱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게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본보기 삼기 딱 좋은 국가가 돼버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익 관점에서는 좀 외통수에 걸린 것 같은데 예. 그러려면 아니 우리 완전 착실한 동맹이고 우리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인데 왜라고 명분을 아예 안 줬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명분을 줘버린 거죠. 아. 그리고 뭐 이시바 총리나 다른 경우와는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에 갔었어야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 가서 얼굴 보는 성이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나토에서 대한민국과 뭐 일본 정상들 만날 거라고 했어요. 예. 근데 다 안 갔어요. 예. 그러면 아예 얼굴도 보지 못한 우리나라가 제일 밉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라도 가서 얼굴 보고 좀 뭔가 기분이라도 풀어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는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 가랑이 밑도 기겠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은 대미 특사 보내는 것도 솔직히 박용만 두산회장이 이제 와서 미국에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예. 그 대기업 경영에서 물러난 지도 오래된 분인데 예. 경영을 썩 잘한 분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예. 말하면. 그리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 누구죠? 김우영 의원? 한준호 예. 의원 정도였던가요? 예, 맞아요. 공화당에 무슨 네트워크가 있어요? 아니 뭐 네트워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아직 출발 날짜도 안 정해졌어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했다고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친중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예. 그 대미 특사로 보내려던 김종인 위원장의 경고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름 그래도 진영을 넘나들고 네트워크가 많은 분인데 예. 미국의 인식을 전해준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게 경제 문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00조 투자할 거를 우리가 200조 투자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 외교 안보에서 큰 중심축이나 이재명 정부의 방향타가 바뀌지 않으면 예. 우리가 뭔가 본보기로서 스트롱맨한테 좀 찍히는 이 현실이 타개가 안 될 것이다. 야. 지금 그- 예. 짧게 말 붙이자면 예. 가장 상징적으로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네.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신호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가장 상징적인 신호는 네. 아직까지도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다 안 한다라고 우리가 답신 안 명시적으로 줬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한 2주 전쯤인가요? 사실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참석을. 우원식 의장 뭐 참석 그 뭐 얘기도 나오고 부분과 그랬는데. 관련해서 예. 명확하게 전승절 참석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공언해야 돼요. 아. 그래야 이제 미국 정치권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예. 한국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외교관에 대한 우려, 걱정 이걸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봐요. 사실 나토에도 갔었어야 된다고 저도 뭐 논평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예, 예. 가서 현장에서 한번 만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굉장히 그 의미가 다르죠. 다르죠. 예, 예. 그래서 나토에도 갔었어야 하고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전승절 참석 네. 이거 할 수 없다라고 네. 공언해야 하고 한편으로 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시진핑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이펙 참석을 시진핑이 하고 안 하는 거랑 지금 전승절에 간 것과 안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 예, 예. 그리고 시진핑이 2014년 7월인가 우리나라에 온 다음에 지금 그 뒤로 10년 안 넘게 왔어요. 한 예. 번도 안 왔어요. 예, 예. 그 사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갔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도 이 양호 그 국가 간의 외교는 상호주의. 가 있기 예. 때문에 우리가 방문하면 그쪽에서 방문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거 안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걸 지금 뭐 에이펙에 부르기 위해서 전승절을 뭐 지렛대 삼아 예. 이용하겠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접근 방법이죠. 아니 시진핑이 와가지고 에이펙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나 뭐 잘해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 지금 한미 간에 지금 관세 협상이 더 중요하냐? 이걸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외교위원장이요. 미국 외교위원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조선일보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메스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요.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려 한다. 하지만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한다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양쪽, 그러니까 미중 모두를 지지하려는 시도를 미국은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는 동맹 전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배에 한 손, 다른 배에 한 손을 올려서 두 배를 동시에 지탱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이런 비유를 미국과 동맹의 관계에도 적용한다. 이것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거잖아요. 어맹커 혹시 저 대학 다닐 때 양다리 걸쳐봤어요? 저는 뭐 양다리는 안 해봤습니다만 머리가 안 좋아서. 양다리의 결론은 뭔가 양다리의 말로는 뭔가 양쪽 다한테 지금 팽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장치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이거 경고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상하원의 차이는 있지만 예. 국회의장이 이런 말 한 거거든요. 하원 외교위원장이요. 예. 그리고 굉장한 중진이고 예. 오선이고 예. 공화당 내에서 핵심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치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거죠. 브라이언 메스트 예. 하원 외교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들이 사실 한미 관계 협상의 분위기가 안 좋은 데 비해서는 대체로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들 혹시라도 국익에 피해가 갈까봐 좀 지켜보고 참는 모양새인데 예. 만약 8월 1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넘겨버리고 관세가 발효되면 예. 또는 15%라는 마지노선을 우리가 고수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허니문이라고 참고 있는 여러 메이저 언론들도 맞아요. 난리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왜 사실 언론들이 주요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지금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지 않느냐 하면 혹시라도 국익적 관점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가할 경우에 오히려 협상에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국익적 관점을 바라봐서 지금 사실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장예찬 최고 말씀하신 대로 8월 1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15% 이상의 관세를 만약에 갖게 된다. 그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이거는 뭐 그리고 외교에 대한 정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일단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현대기아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가격대로 현대기아가 미국의 어떤 포드나 뭐 쉐보레 그리고 예. 일본의 도요타 혼다 또 유럽에서 넘어오는 오펠 뭐 폭스바겐 뭐 이런 것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만 세금 더 내야 되면 예. 그 몇 프로 차이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거든요. 아니 우리도 동급 사양으로 보면은 가격 차이 뭐 할까 뭐 살까 브랜드 막 따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상반기 실적 발표된 걸 보면 예. 현대기아의 미국 내 매출은 늘었어요. 예. 그런데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대폭 하락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더 많이 팔아서 더 못 남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관세가 늘어난다? 그 늘어난 관세만큼 사실 차값을 올리지도 못해요. 하하.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손실을 봐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까지 잃게 된다. 예. 대한민국 기관 산업의 제조업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현대기아차인데 음흠. 가장 큰 시장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저도 마음이 좀 착잡한 게요. 이재명 정부 때리고 까면은 되게 좋고 신나야 되는데 예. 이재명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빌미를 줬다라고 막 비판하고 까면서도 이로 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에 너무나 안 좋은 타격을 입힐 것 같아서 예. 되게 마음이 좀 무겁고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나경원 의원 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거 방미 의원단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미 간의 신뢰 균열로 인한 통상 위기는 이미 현실로 접어들었다. 미국 의회와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 꽤 많이 만났거든요. 이번에 방미단 뭐 여야를 같이 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친중 스탠스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라고 SNS에 공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그 같이 갔었던 데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가면 뭐 여러 사람들 같이 그 자리에서 미국 측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뭐 이준석 의원은 이런 그 얘기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적하고 있죠. 있어요. 예, 근데 여당 의원들은 돌아와서 정작 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예.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더라. 하하. 통상과 관련해서도 전혀 위기를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겐 그럼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1592년 임진왜란 전에 예.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어떤 사람은 돌아와서 이 같은 경우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랬죠. 예, 일본이 예.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예, 예.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어요. 예. 근데 반대 사람들은 일본은 전혀 전쟁할 생각이 없다더라. 예.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그랬었죠?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그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판했고 결국에는 임진왜란 났을 때 그냥 뭐 선조 속수무책으로 의지까지 당했죠. 예. 뭐, 간거 예. 아닙니까? 저는 이런 위기감을 오히려 민주당 자기 진영 내에서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이게 정말로 위기구나 예. 라고 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나경원, 이준석 의원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 보십시오. 야당 의원들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예. 그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행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시라 이게죠. 아니, 뭐 장해찬 최고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이분들 가운데 여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뭐 반 트럼프를 주장했던 의원 뭐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뭐 연설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니까